그때 동사무소 출입문이 열렸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7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였다. 비서 한 명이 수행하며 뒤따라 들어왔다. 지나가던 직원이 얼떨결에 인사를 한다.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창고 업무를 금지하고 창고 정리를 시키고 화장실 청소까지 시켰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말입니다. 이게 정당한 업무 지시입니까?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한석기를 노려봤다. 한석규 동장, 당신은 오늘부로 직위 해제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전 9시 서울 청운구청 3층 구청장실. 김태준은 창밖으로 펼쳐진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72의 나이에도 고든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이 지역에서 15년째 구청장을 맡고 있는 그는 주민들에게 일하는 구청장으로 통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일정표가 놓여 있었다. 주민민원 상담, 복지센터 방문, 지역 상인회 간담회. 빼곡한 스케줄이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은 일에 집중되지 않았다.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태준은 의자를 돌렸다. 문이 열리고 손자 민수가 들어섰다. 29의 청년,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손자였다. 오늘따라 표정이 밝았다.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았다. 민수가 앞으로 다가왔다. 태준은 손자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들과 닮았다. 죽은 아들 민호의 모습이 겹쳐졌다. 민수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상대는 박지연이라는 여자였다. 우남동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다고 했다. 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좋은 직업이었다. 하지만 다음 말에 표정이 살짝 굳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 했다. 부모님은 어렸을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보육원 선생님들이 키워주셨다고.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태준은 알고 싶었다. 그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돈이나 권력을 보는 건 아닌지, 무엇보다 진짜 인성이 어떤지 민수가 열심히 설명했다. 주민들도 좋아하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마음 따뜻한 사람이라고. 태준은 손을 들어 민수를 멈췄다. 자기가 먼저 혼자 만나보겠다고 말했다. 민수가 있으면 긴장할 테니까.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가 나가고 홀로 남은 태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손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주민들을 돕고 있을 것이다. 태준의 머릿속에는 35년 전 일이 떠올랐다. 아들 민호가 대학생이었을 때였다. 민호도 가난한 집 딸과 사귀었다. 태준은 반대했다. 격이 맞지 않는다고,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결국 민호는 태준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다. 하지만 그 결혼은 불행했다. 집안에는 늘 냉기가 돌았다. 그리고 3년 전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순식간이었다. 태준은 그때 깨달았다. 자신이 아들의 행복을 빼앗았다는 것을. 아들은 평생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살다가 갔다는 것을. 태준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민수만큼은 진짜 좋은 사람과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확인은 해야 했다. 박지연이라는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건 아닌지. 태준은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안쪽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날의 자신과 아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태준이 사진 속 아내에게 속삭였다. 이번에는 잘 볼 거라고. 우리 민수는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그날 오후 태준은 비서에게 이틀간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비서가 당황했지만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번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다. 평소 입는 깔끔한 정장들 뒤쪽 구석진 곳에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다. 20년 전 아직 동장으로 일할 때 입던 옷들이었다. 낡은 점퍼 하나를 꺼냈다. 색이 발해 있었고 소매 끝이 닳아 있었다. 거울 앞에 섰다. 72의 나이에도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달라져야 했다. 태준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지연 씨의 진짜 모습을 봐야겠다고. 우리 민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밤이 깊어갔다. 태주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과연 박지연이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새벽 3시가 되어서야 태주는 겨우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낡은 옷을 입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 거울을 보니 구청장이 아니라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다. 태준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모습을 볼 시간이라고. 집을 나서며 태준은 손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며칠 바쁜 일이 있어서 연락 못할 수도 있다고. 답장은 금방 왔다. 태준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었다. 우남동 동사무소를 향해서 석양이 구청 건물을 비추고 있었다. 태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마치 무거운 결심을 상징하는 것처럼. 하지만 태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손자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 했다. 오전 10시 청운구 우남동 동사무소. 태준은 낡은 점퍼와 작업용 바지를 입고 동사무소 앞에 서 있었다.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 평소 구청장으로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동사무소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주민등록 발급받으러 온 사람, 복지상담 받으러 온 어르신들, 각종 민원으로 온 주민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태준은 안내 데스크로 갔다.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태준이 일부러 작은 목소리로 기초생활 수급 상담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여직원이 태준의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3번 창구로 가라는 말만 했다. 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주변을 둘러봤다. 저 멀리 복지상담 코너에 젊은 여자가 보였다. 26쯤 보이는 여성이었다. 단정한 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명찰을 보니 박지연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었다. 바로 민수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었다. 태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드디어 만났다. 지연은 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허리를 굽혀 할머니 눈높이에 맞추고 천천히 큰 목소리로 설명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귀가 어두운 것 같았다. 하지만 지연은 짜증내지 않았다. 여전히 웃으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태준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었다. 진짜 인성은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 주변을 계속 관찰했다. 지연은 할머니와의 상담을 마치고 다음 민원인을 불렀다. 젊은 여자였다. 아기를 안고 있었다. 여자가 앉으며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여자가 당황하며 아기를 달랬다.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인형이었다. 여자가 인형을 아기에게 주자 아기가 울음을 그쳤다. 인형을 만지작거리며 신기해했다. 여자가 안도하며 고마워하는 모습이 보였다. 태주는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심했다. 아기를 달래기 위해 미리 인형까지 준비해 둔 것이다.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다. 호명 소리가 들렸다. 태준의 차례였다. 창구로 가니 4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다. 명찰에는 최진수 주무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최진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다. 태준의 초라한 차림을 보더니 이미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최진수의 태도는 대충이었다. 집이 있냐고 물었고 있다고 대답하자 그럼 안 된다며 말을 잘랐다. 차는 있냐고 물었고 가족 상황을 물었다. 모든 질문이 기계적이고 차가웠다. 태주는 그 태도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화가 나지만 참았다. 지금은 관찰하는 시간이었다. 서류를 받아들고 구석 책상으로 갔다. 서류를 펼쳤다. 글자가 작고 복잡했다. 일부러 헤매는 척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박지연이 서 있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태준이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가 어렵다고 말했다. 지연은 태준 옆에 앉았다.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천천히 하면 된다고.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초라한 차림의 노인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대했다. 지연이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했다. 천천히 쉬운 말로. 태주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작성했다. 지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다. 지연이 빠진 부분을 가리키며 이 칸도 채워야 한다고 알려줬다. 하지만 짜증내지 않았다. 태준이 일부러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눈도 침침하고 머리도 안 돌아간다고 말했다. 지연이 태준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아니라고 했다. 이 서류가 원래 어렵다고. 천천히 하면 된다고. 서류 작성이 끝났다. 지연이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잘 썼다고 말했다. 이제 제출하면 되고 심사에는 일주일 정도 걸릴 거라고 설명했다. 태준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다. 지연이 명함을 건네며 다음에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찾으라고 했다. 태준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박지연 사회복지사.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읽었다. 그때 동사무소 안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화가 난 목소리였다. 지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하지만 곧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다. 지연이 잠깐 다녀오겠다며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다.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명패에 우남동장 한석규라고 적혀 있었다. 한석규가 서류를 집어던지는 모습이 보였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지연이 조용히 서류를 주우며 뭐가 잘못됐냐고 물었다. 한석규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숫자가 다 틀렸다고 이렇게 일하면 어떡하냐고 소리쳤다. 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 숫자는 복지부 지침에 맞춰서 작성한 거라고. 한석규가 비웃었다.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기 좋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쓰라고 명령했다. 태주는 그 광경을 지켜봤다. 손이 떨렸다. 저건 명백한 직권남용이었다. 부당한 짓이었다. 하지만 참았다. 지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봐야 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말대꾸하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했다. 지연이 사무실을 나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하지만 로비로 나오자마자 다시 미소를 지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주는 가슴이 아팠다. 저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있는 것이다. 동사무소를 나오며 태주는 생각했다. 아직은 모르겠다고. 착한 것 같긴 한데 진짜 인성은 더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난다고. 내일 다시 와야겠다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박지연이라는 여자는 최소한 친절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태주는 명함을 꺼내 들었다. 박지연 사회복지사.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읽었다. 내일은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 것이다. 그때 지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것이다. 다음 날 오전 11시 태주는 다시 동사무소를 찾았다. 이번에는 더 초라한 차림이었다. 낡은 점퍼에 해진 운동화, 그리고 손에는 구겨진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입구로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어제 본 그 노인이 또 왔다는 표정이었다. 태주는 일부러 머뭇거리며 지연이 있는 쪽으로 갔다. 지연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어제 동장한테 받은 일을 밤새 다시 했나 보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태준을 알아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태준이 어제 서류에 빠뜨린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되냐고. 지연이 일어나 태준을 안내했다. 당연하다고 했다. 자기가 확인해드리겠다고. 둘이 구석 책상에 앉았다. 지연이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지연이 웃으며 여기는 괜찮다고 말했다. 다 잘 작성했다고. 태준도 웃으며 다행이라고 대답했다. 그때 동사무소 입구가 요란하게 열렸다. 한석규 동장이 들어왔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어딘가 다녀오는 길인 것 같았다. 한석규가 큰 소리로 박지연이 어디 있냐고 외쳤다. 직원들이 놀라서 일어섰다. 민원인들도 쳐다봤다.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여기 있다고 대답했다. 한석규가 안쪽을 가리키며 내 사무실로 당장 오라고 소리쳤다. 지연이 태준을 돌아보며 죄송하다고 했다. 잠깐 다녀오겠다고.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이 동장 사무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지만 소리가 새어나왔다. 한석규의 목소리였다. 이게 뭐냐고. 어제 다시 쓰라고 했는데 똑같다고.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동장님, 복지부 지침이 그렇다고. 자기가 임의로 바꿀 수 없다고. 한석규가 소리쳤다. 지침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자기가 동장이라고.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참기 어려웠다. 지연이 말했다. 동장님, 제가 규정을 어기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갑니다. 한석규가 고함쳤다. 주민이 뭐가 중요하냐고. 내 말대로 하면 되는 거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긴장했다. 지연이 어떻게 반응할까?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하지만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한석규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지금 나한테 말대꾸냐고. 지연이 대답했다. 말대꾸가 아니라고. 규정을 지키는 거라고.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던진 소리 같았다.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일어서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다. 지연이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한석규도 뒤따라 나왔다. 한석규가 손가락으로 지연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좋다고. 너 오늘부터 창구 업무 금지라고. 당분간 서류 정리나 하라고.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숙였다. 한석규는 다른 직원들을 둘러보며 다들 잘 봤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로비에 다시 소음이 돌아왔다.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민원인들도 불편한 표정이었다. 지연은 다시 태준에게 왔다.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억지 미소였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했다. 태준이 조용히 괜찮다고 말하며 지연을 똑바로 봤다. 괜찮으냐고 물었다. 지연이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다. 익숙하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 태준이 왜 참으냐고 물었다. 저렇게 부당한데?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어르신,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의지할 데도 없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했다고. 조금 부당해도 조금 힘들어도 참으면 되니까.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저 여자는 단순히 착한 게 아니었다. 힘든 환경에서 자라면서 인내를 배운 것이다. 지연이 계속 말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참으면 동장님도 언젠가는 알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이 로비에 있는 주민들을 바라봤다.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태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저 여자는 진짜였다. 진짜로 사람을 돕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거였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화가 나도 주민들을 위해 참는 것이었다. 태준이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말했다. 그때 안내데스크에서 다른 직원이 지연을 불렀다. 2층 창고 정리하래. 동장님이.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2층 창고는 먼지투성이에 짐이 가득한 곳이었다. 보통 징계받은 직원한테 시키는 일이었다. 지연이 알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잠깐만 기다리라며 지연을 불렀다. 자기가 도와줘도 되냐고 물었다. 창고 정리. 지연이 당황하며 괜찮다고. 제 일인데 어떻게 어르신이. 태준이 일어서며 시간도 있고 혼자 하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정말 고맙다고. 둘이 함께 2층 창고로 갔다. 정말로 먼지투성이었다. 오래된 서류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지연이 한숨을 쉬었다. 태준이 괜찮다고 말했다. 같이 하면 금방이라고. 둘은 묵묵히 일했다. 상자를 옮기고 서류를 정리하고 먼지를 닦았다. 1시간쯤 지났다. 둘 다 땀범벅이 되었다. 지연이 걱정스럽게 어르신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태준이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젊었을 때 이것보다 힘든 일도 많이 했다고. 잠시 쉬면서 둘은 이야기를 나눴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결혼은 생각 안 하냐고 물었다. 지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사귀는 사람이 있긴 한데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왜냐고 물으니 상대방 할아버지가 구청장님이라고. 제 같은 사람이 그런 집안에 어울릴까 싶어서. 태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지연이 자신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왜 안 어울리겠냐고. 지연 씨 같은 분이면 어느 집안이든 환영할 거라고.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어르신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그쪽에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저는 보육원 출신에 돈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태준은 지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지연 씨, 진짜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연이 정말 그러냐고 물었다. 태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렇다고. 자기가 장담한다고. 창고 정리가 끝났다. 둘 다 지쳐서 계단에 앉았다. 지연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다. 혼자 했으면 하루 종일 걸렸을 거라고. 태준이 웃으며 천만에라고 했다. 그때 계단 아래에서 한석규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지연, 아직도 안 끝났냐고. 지연이 급히 일어나 다 끝났다고 대답했다. 한석규가 계단을 올라와 창고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다냐고, 이것밖에 못했냐고.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다. 한석규가 손을 휘저으며 내일은 1층 화장실 청소하라고 했다. 그리고는 내려갔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다. 이제 됐다고. 이제 충분히 봤다고. 이 여자는 진짜라고. 더 이상 이렇게 놔둘 수 없다고. 내일 다시 오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구청장 김태준으로 올 것이다. 다음날 오전 10시 우남동 동사무소.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주민들이 북적이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박지연은 1층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다. 어제 동장한테 받은 징계였다. 사회복지사가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은 부당했지만 지연은 묵묵히 일했다. 그때 동사무소 입구가 열렸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6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다. 뒤따라 비서 한 명이 들어왔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얼떨결에 일어섰다. 뭔가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남자가 우남동장님 계시냐고 물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어느 분이시냐고 물었다. 남자가 청운구청장 김태준이라고 대답했다. 순간 동사무소가 조용해졌다. 직원들이 놀라서 일어섰다. 민원인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구청장이 직접 동사무소에 온 것은 처음이었다. 직원이 황급히 안쪽으로 뛰어갔다. 태준은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다. 그리고 화장실 쪽을 봤다. 지연이 막 나오고 있었다. 장갑을 끼고 청소 도구를 들고 태준과 눈이 마주쳤다. 지연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태준은 지연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석규 동장이 급히 나왔다. 얼굴에 긴장이 가득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구청장님이라며 어서 오시라고 미리 연락 주시지. 태준이 차갑게 갑자기 들를 일이 있어서 왔다고 말했다. 괜찮으냐고. 한석규가 당연하다며 이쪽으로 오시라고 동장실로 안내하려 했다. 태준이 로비를 가리켰다. 아니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겠다고. 한석규가 당황하며 여기서요?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네라고. 주민분들도 계시니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석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태준은 로비 한가운데 섰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였다. 한석규 동장님, 며칠 전부터 이 동사무소를 지켜봤습니다. 한석규가 더 당황하며 네? 태준이 자기가 직접 거짓 차림으로 이곳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려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구청장이 거지 행세를 했다니. 지연은 그제야 이해했다. 어제 그 노인이 자신을 도와준 그 어르신이 바로 민수 할아버지
구청장이었던 것이다. 한석규가 변명하려 했지만 태준이 손을 들어 막았다. 조용히 들으십시오. 태준이 계속 말했다. 제가 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민을 함부로 대하는 직원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직원을 부당하게 대하는 동장이었습니다. 한석규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태준이 지연을 바라봤다. 특히 박지연 사회복지사. 이 직원은 초라한 노인을 차별하지 않고 도와줬습니다.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당신은 이 직원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한석규가 말을 더듬었다.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창고 업무를 금지하고 창고 정리를 시키고 화장실 청소까지 시켰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말입니다. 이게 정당한 업무 지시입니까?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한석규를 노려봤다. 민원인들은 고개를 저었고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한석규가 애원했다. 제게 해명할 기회를. 태준이 차갑게 해명? 좋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볼까요? 당신이 박지연 복지사에게 서류를 던진 것, 고함친 것 다 녹화되어 있을 겁니다. 한석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태준은 지연에게 걸어갔다. 지연 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참으면서도 주민들을 위해 일하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구청장님, 태준이 지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태준이 다시 한석규를 돌아봤다. 한석규 동장, 당신은 오늘부로 직위 해제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한석규가 무릎을 꿇을 것 같았다. 태준이 지연을 봤다. 그리고 박지연 복지사. 당신은 오늘부터 구청 복지과로 발령입니다.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주민들을 도와주십시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구청으로요? 태준이 미소를 지으며 그렇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짜 주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 말입니다. 로비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한 주민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쳤다. 모두가 지연을 응원하고 있었다. 지연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태준은 지연을 조용히 한쪽으로 데려갔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지연 씨,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네? 태준이 우리 손자 민수 아시죠? 민수 할아버지가 저입니다. 지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그럼 저를 시험하신 건가요? 태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네, 미안합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우리 민수를 사랑하는 진심인지, 아니면 구청장 손자라는 지위를 보는 건지. 지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민수만 봤어요. 할아버지가 누구시든 상관없이요. 태준이 지연의 손을 잡았다. 알아요. 이제 다 알았습니다. 당신은 진짜입니다. 진짜로 사람을 보는 사람이에요. 부당한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태준이 지연을 꼭 안았다. 우리 집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민수를 잘 부탁합니다. 지연도 태준을 안았다. 평생 아버지가 없었던 지연에게 이것은 처음 느끼는 아버지의 온기였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주민들은 눈물을 닦았고 직원들은 미소를 지었다. 한석규는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제 그의 시대는 끝났다. 태준은 로비에 있는 사람들을 봤다. 주민 여러분, 앞으로 이 동사무소는 달라질 것입니다. 주민을 섬기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희망의 박수였다. 동사무소를 나오며 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여보 봤소?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소.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저녁 6시
청운구청 근처 한정식집 프라이빗룸.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민수와 지연이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는 날이었다. 문이 열리고 민수와 지연이 들어왔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다. 태주는 돌아서며 환하게 웃었다. 어서 오세요.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연 씨, 지난번에 동사무소에서 속여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저으며 이해해요, 할아버지.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태준은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거지 차림으로 동사무소에 갔던 일, 지연이 한석규 동장과 대립했던 일, 그리고 마지막 신분 공개까지. 민수의 눈이 점점 커졌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지연 씨를 시험하려고 한 건 옳지 않았어. 지연이 태준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오히려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셔서, 민수와 결혼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셔서. 태준은 지연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운 건 저입니다. 우리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무엇보다 부당한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성을 가진 분이셔서. 민수도 두 사람의 손을 포개 잡았다. 태준은 깊은 숨을 쉬었다. 사실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한 데는 이유가 있어. 35년 전 내 아버지 때문에. 태준은 아들 민호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지만 반대했던 일, 정략 결혼을 강요했던 일, 그리고 아들이 평생 불행하게 살았던 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평생 웃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거야.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태준이 민수를 바라봤다. 그래서 이번에는 달라지고 싶었어. 민수만큼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저는 처음부터 민수만 봤어요. 할아버지가 구청장님이신지도 한참 뒤에 알았어요. 태준이 미소를 지으며 알아요. 이제 알아요. 당신이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봤어요. 초라한 노인에게도 따뜻하고 동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심으로 주민을 돕는 모습을. 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게 진짜 당신입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민수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민수가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식사가 시작됐다.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와 지연이 어떻게 만났는지, 처음 데이트는 어땠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태준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다. 민수가 한석규 동장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 태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이 났어. 직권 남용, 직원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이 조용히 당연한 일이에요. 태준이 덧붙였다. 우남동에 새로운 동장이 부임했어. 젊고 열정적인 사람이야.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상쾌했다. 봄 기운이 완연했다. 민수가 이제 편히 주무실 수 있겠냐고 물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구나. 지연이 조심스럽게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죠. 태준이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랬지만 이제 괜찮아. 너희가 있으니까. 세 사람은 함께 걸었다. 밤거리를 따라 천천히. 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여보, 봤소?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어. 인성 좋은 사람. 이번에는 내가 잘했어.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한 달 후 민수와 지연은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결혼식이었다. 태준은 단상에서 축사를 했다. 사랑하는 손자 민수, 손녀 사위 지연.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할아버지는 예전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랑보다 체면을, 진심보다 격식을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소중한 아들의 행복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연 씨를 만나보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인성이라는 걸. 지연 씨는 부당한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주민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결혼식이 끝나고 태준은 혼자 조용한 곳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냈다. 여보 봤소? 우리 민수 정말 잘 됐어. 지연 씨 같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요. 그리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았소. 권선징악이요.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태준은 변했다. 구청에서도 달라져졌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 듣게 됐다. 무엇보다 부당한 일을 보면 즉시 바로잡았다. 우남동 동사무소는 완전히 달라졌다. 새로운 동장 아래에서 직원들은 행복하게 일했고 주민들은 만족했다. 지연은 구청 복지과에서 빛을 발했다. 더 많은 주민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독거노인 방문 프로그램, 청소년 멘토링. 모두 지연의 아이디어였다. 태주는 그런 손녀 사위가 자랑스러웠다. 봄이 깊어갔다. 벚꽃이 만개했다가 떨어지고 새잎이 돋아났다. 계절은 흘렀지만 태준의 마음속 봄은 계속됐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은 구청장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지연이 만든 복지 프로그램 제안서가 놓여 있었다. 따뜻한 청운구 만들기 프로젝트였다.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일하는 거구나. 권력이나 체면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민을 위해 일하는 거.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태주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소.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았소. 권선징악이여.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밤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김태주는 인생의 가을을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체면이 아닌 진심으로, 격식이 아닌 인성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르쳐준 손녀사위 박지연에게 그는 매일 감사했다. 이것이 김태준이 배운 마지막 인생 수업이었다. 신분을 숨기고 인성을 시험하려 했지만 결국 배운 것은 자신이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돈도 권력도 배경도 아닌 인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선한 사람은 결국 빛을 발한다는 것을. 봄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그 바람을 맞으며 태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찾은 진짜 평화였다.